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디폴트 우려는 여전했지만 반도체 훈풍이 글로벌 주요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반도체 섹터 외에는 개별 모멘텀을 중심으로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이 예고된 6월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네, 한컴 라이프케어, 인성정보 등 의료기기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국내 패치형 인슐린 펌프 의료기기 업체인 이오플로우는 미국 의료기기 1위 업체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디폴트 우려의 불시에 불안정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글로벌 증시 전반에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 엔비디아 25% 급등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일본과 대만 증시도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땡큐 엔비디아, 홀로 웃는 반도체입니다.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불을 지폈습니다. 최악의 업황은 이미 통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은 잠시 터치가 아닌 7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연일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연일 상승하는 분위기죠. 네,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AI 관련 수요 확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가 이틀간 20% 넘게 급등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반면 미래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일부 종목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끝나지 않는 테슬라 효과입니다. 지난 4월 말 외신에서는 테슬라가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연구 자석인 페라이트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장 가운데서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네, 페라이트 코어 시제품 납품 이력이 있는 상신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화전자, 삼화전기, C큐브 등 주요 종목들이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말 테슬라의 페라이트 적용 가능성이 부각된 후 우상향 기조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페라이트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수페타시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신전자, 삼화전기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이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이수페타시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신전자, 그리고 삼화전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땡큐 엔비디아 홀로 웃는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제 하루 천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바닥론과 맞물리면서 반도체주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훈풍 실질적으로 어떤 소부장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듣고 갈까요? 네, 가장 수혜는 역시 오늘 주가가 말해주는 하이닉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소부장으로
약간 이제 시선을 좀 돌린다면 역시 이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매출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GPU를 구성하는 HBM3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제1선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과 관련이 있고 또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소부장 쪽이 이제 2선 그리고 분위기에 편승하는 간접 종목들이 3선 이렇게 이제 1, 2, 3선을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직접 파운드리를 하는 이제 TSMC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도 잠재적으로 보면은 수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강세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AI, 그러니까 즉 현실과 또 3년 아니면 길어야 5년 내에 성장률을 돌려 세울 만한 재료가 확실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이 특이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좀 본다면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뭐 주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검증을 마친 게 아닌가 싶고요. 엔비디아 테스트 관련돼서 이제 ISC 뭐 이거는 인수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떠 있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HBM 주요 장비 이제 본더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 이 종목 역시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릴 장비를 공급하는 이오테크닉스 매출 비중은 작지만 직접 매출이 존재하는 이수페타시스가 일선 종목의 대표 종목이고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는 한 이 종목들도 함께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 종목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 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미 증시, 국내 증시 모두 반도체주만 신바람이 난 모습인데 올 들어서 그 수급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의 80% 이상이 반도체주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주 뭐 찐 랠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측을 좀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이미 좀 됐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편향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저점에서 너도 나도 이제 우리 많이 빠졌으니 함께 편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뭐 주도주가 나타나고 가까운 예로 이제 에코프로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2차 전지 초반에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마지막에는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10조 초반, 중반 정도 나오는 거래 대금이라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선별된 종목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선 종목들을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처럼 매매하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 높은 그런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엔비디아의 GPU와 네.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좀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상대적인 그런 강세가 예상되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6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네. 선별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끌어줄 수 있는 힘까지는 좀 부족한 만큼 이제 주요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발 훈풍에 들썩인 AI 관련 반도체주 이수페타시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종목 모두 엇갈린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지금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모두 스탑을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서는 두 종목 모두 이제 고 신호를 좀 켜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스탑을 외쳐주신 최충성 파트너께 이 스탑의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른 부분보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개별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다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테마성 움직임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스탑을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고 다음 주 정도에 또 주저앉으면 다 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가 가파른 만큼 네. 살짝 또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주도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서는 고 신호를 주셨어요. 가파르지만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향 뭐 매출이 존재하고 직접 매출이 존재하죠. 뭐 올해 예상 매출이 뭐 100억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뭐 4% 5%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과 주요 테마와
가장 강한 연계성이 있다라는 점.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PER 몇 배 곱해서 나오는 적정 주가가 아니죠. 그냥 멀티플이 무한대까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다소 지금 속도감에 어느 정도의 좀 두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지속적인 이제 그런 호응을 계속해서 해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정수를 둔다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림자에 불과한 한국 그런 기업들보다는 엔비디아를 직접 공략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국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뭐 이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야 뭐 많이 오르고 뭐 신고가 영역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도체는 반등, 회복 이런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했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이제 훈풍이 들어오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서 이제 급증하는 수요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스페타시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전자제품의 핵심인 기판의 강점이 있죠. 근데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의 고객사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좀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주요 고객사가 뭐 노키아, 시스코, 뭐 주니퍼, 아리스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장비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좀 많았었고요, 주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 이어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고객사로 좀 확보가 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나 시스코 관련해서 지금 비중이 24% 차지하고 있고 뭐 구글, 주니퍼, 아리스타가 4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OEM, ODM 관련해서도 20% 추후에 좀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국내 법인 고다층 비중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주 고객사들이 이제 비중국 업체 선호에 따라서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이런 기업들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일단 현재 이제 중다층 10에서 12층에서 이제 18층 제품의 좀 공급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익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투자하시는 좋다. 그런 관점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분위기나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힘을 실어 주셨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이 이제는 뭐 지나갔다라고 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신호를 주신 정경민 차장께서는 전반적으로 PCB 업황 개선 속도도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업황 바닥은 맞습니다. 업황 바닥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과 회복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 메모리 쪽은 갈 길이 좀 멉니다. 갈 길이 멀고 그리고 근데 미중 간의 이제 그러니까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을 가장 크게 보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라고요. 뭐 미국에서 이제 안보라고 좀 포장은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요구와 제한을 좀 가만히 좀 보면 거의 강탈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스러울 때도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판, PCB는 이제 반도체 부품 쪽으로 좀 분류가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재고가 굉장히 많고요. D램 쪽에 또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기판 업체들이 신규 제작을 하고 가동률을 올리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그런 사이클까지는 아직도 훨씬 많이 남았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점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좀 기약이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나 바닥에 대한 그런 신뢰를 쌓고 하방을 다지는 구간이지 반도체의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품 쪽이 강세를 띠는 것은 다소 좀 섣부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부품은 소부장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종종 좀 들려왔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좋은 수익률 지금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는 또 좋은 손을 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비중 조절을 조금 했다가 다시 타는 방향이어야 될까요? 전략 네, 어떻게 일단은 가져갈까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자리를 좀 넘지 못했던 14,000원 자리 네. 기존에 증권사에서도 많이 좀
말을 했던 게 14,000원을 보고 있었고 올해 초에 또 나온 리포트도 14,000원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허들이네요. 리포트도 올해 리포트도 14,000원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14,000원을 좀 넘어주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익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보고 투자를 네.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000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 좀 비중 네. 축소하시고 신규 접근하신다면 12,000원 정도 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이 차트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아찔하기도 하면서도 합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하면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데 오늘 주가 보면은 제자리에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충성 파트너 스탑 정경민 차장께서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정경민 차장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15,000원대를 두 번이나 버텼고요. AI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가장 빠르게 그런 반응을 했던 그런 좀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6월달에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개선된 그런 AI 버전이 좀 새롭게 나온다면 저는 네. 좋은 투심으로 다시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없다고 보고 해외에서도 합쳐도 20개가 채 안 되는 그런 과점적인 반도체 IP 설계 업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단순히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이런 수치로 평가될 요인이 아니고 IP 업체들의 성장기는 지금부터 빠르면 한 2, 3년, 길어야 4, 5년 후면은 제대로 좀 시간 소요가 좀 된다고 나면 제대로 좀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엣지가 사실 1월부터 달려가지고 2월 말 정도까지 해서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소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고 사인을 좀 주셨고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역시 엔비디아의 눌림에 이 종목도 함께 쉬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자리만 놓고 그냥 봤을 때 네. 차트적으로 61선에 살짝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하게 좀 추세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만약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이슈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그런 텀이 나온다면 또 밑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 관점에서 스탑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보수적인 네. 투자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보면 세계 유일의 AI 반도체 IP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불리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 유일이다라는 말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술력으로 좀 다가오면서 마음을 좀 흔들 것 같은데 어떤 AI 반도체에서 어떤 작업들을 좀 수행하는지 실질적으로 수요 증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차장님?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세계 유일이라는 게 이제 안 한 걸 수도 있고 못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오픈 엣지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안 안 한 한 걸로 쪽.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오픈 엣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을 담당하는 이제 많은 그런 보통 우리가 이제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탑재되는 프로세스 유닛들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칩하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좀 교환되는 거기에 이제 컨트롤과 제어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쪽도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모빌리티 이런 쪽에 조금 특화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요 타겟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학습 쪽이 아니라 이제 추론, 연산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치우쳐 있죠. 그래서 국내 산업에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은 차량용 그리고 보안 카메라 그리고 드론 이런 쪽에 좀 아무래도 전방위 산업 쪽이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과 연동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술 매출이 나오는데 2, 3년, 3, 4년 걸린다고 했는데 올 2분기,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을 찍어갈 것 같고 잘하면은 올해 내년 정도면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보면은 시총이 4,200억대인데 작년에 매출 100억 원대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실적 가식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께서는? 많이 줄 수 말을 있는데. 잊지 못하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작이지 않을까. 어, 이제 좀 개화하는 좀 발을 뗀 네. 말을 옹알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닐까. 아직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만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가늠할 수는 없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가 그랬듯이 네. 뭐 터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 좀 잠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도요타에서 이제 전기차 49조 규모 투자 소식도 또 나왔고, 차량 반도체 IP를 계약을 했는데, 일단 양산 이력이 중요한 이 IP 시장에서 추가 양산으로 이제 글로벌 수주 가능성도 사실 높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IP는 이제 한번 검증되면은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좀 유지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경쟁상 대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신다면 네. 좋지 않을까. 지금 초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는 그럼 목표 전략을 가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전고점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어떨까? 뭐 한 25,000원, 6,000원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일단 15,000원 선을 좀 지켜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만 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한 25,000원, 27,000원 정도 선까지는 뭐 지금 외부적인 이제 그런 네. 분위기에 의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버티면서 정고점 네.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는 이제 페라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이제 대체품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 시장에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페라이트가 기존 히토류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애매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자석을 만드는 원료죠. 히토류 관련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고, 네. 일단 중국이 이를 규제할 경우에 계속 좀 문제가,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자 중국의 좀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테슬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말을 했었는데, 일단 뭐 전기차에서 히토류로 만든 그런 자석을 모터를 만드는데 좀 활용을 하는데, 일단 이런 모터는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품 중에 당연히 하나일 것이고, 어쨌든 페라이트는 이제 상하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라믹 자성체 총칙인데, 일단 쉽게 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네. 것 같고, 철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탄소를 좀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라이트 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모든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런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전량 바꾸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아직 어렵다. 되지만 테마성으로 보자. 테마성이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관련주가 상신전자와 삼화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에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두 분의 지금 사인을 보니까 페라이트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두 종목에는 지금 다 고사인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신전자가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러면 지금 따라잡아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따라잡을 수는 있으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간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은 테마성인데 수급에 따라서 좀 이동을 하고, 시장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에서 조금 파생돼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까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신규 접근은 이 종목은 좀 조심하자. 아, 이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정말 하시더라도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알겠습니다. 보자 예,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잘하시는 분들만 네, 들어가야 네. 되는 이제 또 야수의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신전자가 이제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페라이트 코어의 기술력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앞으로 확장력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차장님? 네,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뭐 히토류를 대체한다라고는 했는데, 뭐 사실 히토류는 뭐 발음도 어려워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스피커에서 많이 쓰던 이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무나 못하고 뭐 높은 뭐 고도의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 못 만드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점 효과나 뭐 시장 점유는 어찌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제품을 통해서 양산에 먼저 나선다면 기술보다는 선행적인 관심이 주가의 강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신전자는 오늘 시가만 뭐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충성 파트너께 가격적인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들 어떻게 지금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기존 보유자분들은 일단 오늘 상한가에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다음 거래일에 이제 9,000원짜리 저 자리를 좀 넘겨줄 수 있는지 8,000원에서 9,000원 밴드 항상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가는 9,000원짜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좀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7,000원 정도 좀 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10% 이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삼화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20% 정도 장중에 찍었다가 6% 정도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또 굿사인을 주셨어요. 정동민 차장께서는 왜 지금 고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 삼화랑 아까 이제 상신하고 다른 점은 하나는 시제품 만든 거고 하나는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약간 좀 얘기한 다른 거고.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콘덴서를 만들던 이제 이런 삼화 전기 정도의 기술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만드는 건 그런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그리고 굉장히 콘덴서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해봤던 업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페라이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고 히토리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겠네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뭐 시장에 좀 관심은 페라이트 쪽에 이런 뉴스를 동반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우리가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신선하고. 간헐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이 쌍두마차로 가져갈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본업이 있기 때문에 페라이트의 대장주로 나설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앞으로 좀 이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 확장성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테슬라가 발표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방향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 네. 뭐 단기간에 좀 변화를 뭔가 이뤄내는 그런 뭐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페라이트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차량에 쓰고자 하는 이 페라이트가 어떤 페라이트를 쓸 건지 정보가 명확하게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뭐 관련해서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까지도 올까? 라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성보다는 지금은 단순한 테마성으로 테마로만. 수급으로만 보자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6,500원 정도 이제 고점 형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눌리면서 갭을 메우는 좀 모습인데 기존 보유자들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차장님?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재차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가만 좀 유지해주는 그런 강세가 좀 나온다면 저는 뭐 기존에 있었던 고점이었던 3만 원 중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2만 4천 원 정도 이것만 좀 잘 지키셔도 매매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테마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잘 잡아보자라는 말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이수페타시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신전자 그리고 삼화전기까지 살펴봤는데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전략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성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 메타랩스가 9.8% 상승하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진도 9%대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사마파인트가 4%대 강세 보이면서 6,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광전자 최근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6%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4% 상승하면서 2,8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생활 가전용 커넥터를 생산하는 CN플러스 9.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UID 역시 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도 현재 8%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윌링스 보시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죠. 오늘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9%대 상승률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구를 제조하는 파라텍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4% 상승률 보이면서 마감했던 성알이 2%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화산업이 1.8%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금양 등이 1%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APS가 3% 하락률 보이면서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2.5% 하락하고 있고요. 현우산업 보겠습니다. PCB 관련주인데요.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2.3% 하락하면서 5,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삼성 SDI, 최충성 파트너 세코닉스, 그리고 정경민 차장 제우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삼성 SDI부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테슬라 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과 그리고 동사가 이제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공급 가능성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꼽아주셨는데 곧 좀 좋은 소식 저희가 기대를 해도 좋은 걸까요? 네, 그렇죠. 5월 중순인가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독대를 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독대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CEO인데 이례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뭔가 이제 급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급한 사정이 지금 그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그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2170보다 지금 성능이 안 좋은 거로 나타났고요. 네. 미 환경보호처에 제출된 그 4680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이제 그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13% 낮은 거로 그 나왔고 또 이제 기대를 좀 모았던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4680 배터리 셀 양산이 올해 3월에서 4월로 예정이 있었는데 내년 4월에서 9월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 트럭에 원통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짐으로써 상당히 지금 급한 상황이 됐고요. 기술적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파나소닉과 이제 테슬라 자체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그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이재용 그 회장을 급하게 지금 만나서 부탁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 그 40
6mm 배터리 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다수의 OEM 업체들과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그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내 시제품이 나올 건데, 이 46파이라고 하면은 이제 4680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4680 같은 경우는 폼팩터가 좀 성능이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보다 높이가 더 높아야지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 SDI가 준비하는 게 46120 그리고 46200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LG 엔솔 다음으로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기술적인 그 속도는 한 6개월 정도 뒤쳐져 있지만은 지금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기술 속도가 빠른 걸로 봤을 때는 테슬라 쪽의 그 원통형 배터리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삼성 SDI뿐만 아니라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가 이제 그런 그런 고급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보급형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급속 충전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밀도도 한 10% 늘린 이제 6세대 픽스 배터리를 이제 내년부터 양산에 할 예정이고, 동사가 또 이제 이 그 NXM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이 코발트를 제외한 이런 그 가격 경쟁이 더 좋은 코발트를 제외한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뭐 LFP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형과 고급형이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CEO와의 독대 덕분인지 지금 외국인이 8거래일째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봐야 될까요? 뭐 증권사 목표가 보니까 하단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상단이 108만 원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9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중장기적으로 90만 원 정도까지 뭐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단기로도 한 80만 원까지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저점 찍고 전저점 지지하고 올라서서 20에선 뚫고선 거기서 안착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올해 연초입니다. 연초 1월 달 이렇게 이제 돌파하고 네. 눌림목 주고선 뭐 가는 모양새거든요. 거의 모양이 똑같아서 지금 적기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봐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다시 출발할 만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목표가 9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워낙 또 확인을 하고 가시는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세코닉스였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라이징 포인트는 전장과 XR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장 부품 그리고 XR 기기의 신규 수요까지 좀 집어주셨는데, 양손에 이제 두 가지를 쥐고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성장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탑재 모듈 개수도 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모듈 시장의 좀 반등도 기대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 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스마트폰 판매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이제 연평균 2.6%씩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자율주행에도 탑재가 되는데,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XR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신규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도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이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도 최근에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네. 일단 저평가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신다면 반드시 좀 모아 가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들어서는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뭐 2월에 전고점을 향해서 좀 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눈높이를 좀 키워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7,290원 지금 자리에서 딱 박스권 근처 7,500원 자리인데, 저 밑에서만 좀 매수를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9,000원 자리 목표간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제 6,000원 제시 6,600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6,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좀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가보다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모으면 가장 좋은 자리다. 가장 베스트 자리이고 베스트 지금 자리도 좋다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탁 제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장비 그리고 이제 로봇, 컴포넌트, 전자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매출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로 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는 정밀 로봇도 좀 선보이면서 로봇 사업까지도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선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좀 편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신사업도 있고 반도체 장비에 이제 중국 매출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뭐 작년에 이제 뭐 46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5천억대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또 미국의 반도체 견제 때문에 멀티플이 좀 주저앉아 버렸었죠.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또 실적이 약간 좀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고객사로 볼 때는 뭐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 비롯해서 중화권 업체들로 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채로운 고객사를 보유한 것이 좀 강점이고 향후에 좀 중국 업체들이 이런 좀 장비들을 좀 목말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매출 규모가 커질 만한 그런 요인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100억이 조금 안 돼요. PER 기준으로는 뭐 말도 안 되게 좀 싼 그런 상황이고 올해 실적 감소를 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신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투자 같은 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 뭐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우스가 흐름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반도체주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3월 초에 굉장히 좀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뭐 37,000원, 8,000원대까지 보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좀 흐름이 나왔었는데 하락이 한 2개월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고 네. 지루한 그런 조정이 좀 지속이 좀 됐었고 뭐 AI 반도체 편승 분위기에 이제 조금 레벨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28,000원 여기를 뭐 1차적인 지지선 지지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도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전고점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열어두셨습니다. 제우스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주목을 해보고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이창원 부장의 삼성 SDI, 최충성 파트너 세코닉스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제우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을 미리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 등을 개발 생산하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월 18일부터 7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2.4%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인데요. KTNG 계열의 제약업체죠. 항생제와 고지혈증 제제,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었는데 시간에서 긍정적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종목은 AI 챗봇 관련주인 이스트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정말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4%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8% 상승한 16,8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광전자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 2거래일 동안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강한 에너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당히 동반하면서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CI 평가정보인데요.
채권 추심과 신용 조회업을 주력으로 하는 신용정보 서비스 업체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은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강세 이어지면서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광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반도체, 광센서, LED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광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의 거래량이 한 36만 주 정도 지금 터졌는데요. 이게 딱히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 이제 5월 4일에 급등을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선 올라오고 나서 지금 20일에서 눌림목 주고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이게 실적이나 이랬던 모멘텀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그 알려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왠지 M&A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감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아무 소식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M&A 관련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정도고요. 시간에 급등 나와서 월요일 날 시가 뜨면은 뭐 따라가지 마시고 뭐 차익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로 거래되고 있는 광전자 살펴봤는데요.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5위 아진산업도 보겠습니다. 차량 경량화 대표주로 고공도 소재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7거래 연속 하락했지만 현재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이 좀 더 조정을 받았으면 딱 사기 좋을 가격인데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좀 아실 것 같고요. 동사가 시가총액이 대략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1분기 때 그 순이 거의 240억 정도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1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퍼가 뭐 10배 뭐 수준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다고 하면 이거보다 향후에 주가는 훨씬 많이 갈 것 같고요. 매수 타점은 한 5,000원 정도 조정 시에는 뭐 강력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체라든가 그리고 고강도 성형 소재 성형 기술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라든가 아니면 차량 블랙박스 이런 관련된 그 부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실적 모두 다 만족할 만한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셔도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선 한 5,000원 정도면 너무나 좋은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쫓아가긴 좀 그렇고요. 기다리셨다가 대략 5,000원 정도 언저리 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나름 강력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주봉이랑 월봉 봐도 많이 올랐습니다. 월봉이 올라갔는데 이 5,000원짜리 뚫고선 슈팅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에서는 회사의 어떤 밸류 믿고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00원 선가의 추가 조정 시 강력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는 어떤 키워드에 중점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뭐 반도체 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정 종목들 모두 다 급등이 나왔는데 그 엔비디아 뭐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단기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격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슈팅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단기갈 들어가고 요게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쉬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의 로테이션이 다음 주에 이어질 거라고 봐서 제가 오늘 앞서 이제 삼성 SDI를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4월 20일부터 조정을 쭉 받았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잘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장중 60일선을 터치하고서 반등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하루 연휴 쉬고 나서 종목 간에 어떤 섹터 교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반도체 종목들은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겠고요. 저가 매수는 그동안 많이 눌렸던 섹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상당히 좀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삼성전자는 좀 7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선 관점이 어떠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7만 400원에 일부 좀 매도를 해서요. 다른 밑에 있는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급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7만 원을 훌쩍 넘은 상태인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가기에는 사이클상 지금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섹터가
그 치매크 업체들이 이제 감산에 의해서 지금 쓰리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는 보통 이제 고객사의 재고가 감소해야지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이제 그 AI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일단 추측이 나와서 저는 것도 매물대 가장 많은 거기까지 안착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실적 기대감을 갖고선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지금 고객사 재고가 아직 그 감소된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감산, 그다음에 고객사 재고 감소 이후에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신규 수요랑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적으로 넘어가면서 3차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감산에 의한 바닥을 잡은 1차 랠리가 나왔고 2차 랠리가 나오기에는 사이클상 좀 너무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반도체주가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더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라는 평가하셨는데 그럼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단기 고점이 좀 나왔다. 11만 원 정도가 단기 고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폭이 뭐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반도체랑 지금 2차전지 간의 지금 롱숏 그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계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집중적으로 특정 네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부터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일 그 에코프로빙,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티엠 네 종목이 1일 공매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1일 공매도 1, 2위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이는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조정을 염두에 둔 공매도 배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석가탄신일 연휴로 하루 쉬어갑니다. 중국 본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하락장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했습니다. 0.35%로 소폭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지수도 0.1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협력과 개방 그리고 공유의 필요성을 말했는데요. 이어 세계 각국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협력과 개방을 강조한 건 아무래도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중국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독일 닥스 지수 오늘은 0.08%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부르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여름 소비자 지출이 침체를 벗어난 핵심 키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독일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전일장에서 0.3%가량 빠졌던 캬크 지수, 오늘은 0.0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에서는 4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4월 통합 구직자 지표가 발표됩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됐을지 아니면 조금 진정됐을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 증시는 석가탄신일로 쉬어갑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보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